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미 차기 당권에 도전을 선언했거나 자천, 타천 거론되는 이들만 두 자릿수입니다. 당내에선 정권 초반인 만큼 윤 대통령의 의중, 윤심의 향배가 전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현재는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군 가운데는 뚜렷한 친윤 주자는 사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지금 친윤계의 범친윤계일 수는 있어도 네.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소위 찐 친윤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중에는 아직까지는 그쵸? 없는데, 예.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뭐 이미 사실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할 거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했었는데, 소위 이제 권성동 리스크로 인해서 네. 이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면서 이제 살짝 비껴나긴 했어요. 바로 또 나온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몇 달 뒤이기 때문에 또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권영세 그래서 이제 통일부 장관 차출설도 나오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친윤계하고 좀 가까운 편이라 그러면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친윤계 대 비윤계 구도가 될 것 같고, 친윤계 후보가 지금 범친윤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거론은 되고 있으나 예. 결국은 교통정리를 할 거다, 그쪽은. 그래서 아마 단일 후보로 좀 내세우지 않을까.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도 사실은 그렇게 네.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제 친윤계 윤핵관들이 밀어서 만들어냈던 바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비윤계는 아무래도 교통정리가 뭐 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어쨌든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선두인데 교통정리가 안 되면 친윤계는 교통정리를 해서 1대1 구도로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자,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적합도 30%대 계속 중후반대 나오고 있는데 유 전 대표가 질주하는 원인이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유 전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인들의 지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약간 중도에 가까운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지지가 많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서 같은 입장이 돼버리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총선을 앞두고서 당이 변해야 된다. 당이 뭔가 견제 역할을 해주고 거리를 두고서 대통령실을 똑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엔 지지를 했지만 실망한 분들이 당이라도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중도 진영이나 보수에서 중도에 가까운 분들, 중도 성향의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지금 전 대표를 지지해서 이분이 당대표가 돼서 당이 조금 견제하고 네. 대통령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 뭐 여론,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부상하니까 친윤 후보들을 압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유승민 전 의원의 맞설 친윤 후보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있고, 또 김기현, 윤상현 의원 범친윤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전 비대위원장 윤핵관 이미지죠. 그리고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역시 친윤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금 뭐 통일부 장관 맡고 있지만 워낙 윤 대통령과 가깝고 뭐 복심이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차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저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원래는 뭐 유력한 당대표 후보 군이었는데 최근에 친윤 후보군 교통정리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위위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본인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흘리긴 했거든요. 당권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진영이 교통 정리를 할 때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그 교통 정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요. 처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교위원장을 맡을 때만 예. 해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은 비상근이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 자리를 더 줍니다. 그게 바로 기후환경대사예요. 예. 둘 다 비상임이긴 하지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자리를 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 자리 하나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2개의 자리나 줬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좀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 나 전 대표가 그걸 받았다는 건 본인도 어느 정도 속으로는 결심을 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연막 작전인 거죠. 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좀 어쨌든 경쟁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당내 지지도만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지지율만 보면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정리를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걸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친윤 대표로 당대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만약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가 분산되게 됩니다.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다가 비윤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그렇죠.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2개의 자리나 예.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뭐 친윤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친윤이라는 핵심 윤핵관보다는 전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됐을 때 조금 본인이 볼 때 좀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연하죠.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네. 된다고 하면 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서운함을 표현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취임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네. 초대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분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운영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껄끄러울 수 들어갔을 있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이 반영된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친윤 계열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거기에 100% 부합하는 분은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저분이 대표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지 작업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맞설 친윤 후보로 가장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드러나진 않았어도 이종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관심법으로 들여다본 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기준이 딱 정해져 진짜요? 예. 있을 것이다. 어떤 이렇게 기준입니까? 생각해요. 일단은 차기 대권 주자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됐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도 아니네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예. 높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대표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차기 대권을 의식을 해서 네. 자기 사람 심기를 많이 할 거라고요. 다음번 공천 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는 네. 이제 권력 누수를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네.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권 주자군은 배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윤계 중에서도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제일 낮은 사람. 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이른바 이제 바지 사장을 원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 그만두고 네. 당에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직할 체제로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당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컨트롤할 들 수 텐데. 있는. 네, 근데 당대표가 자꾸 뭐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친윤계 중에서도 이 자기 색깔이 제일 덜한 사람. 예.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 수용해서 그걸 따라줄 만한 사람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이라면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어떻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뭐 그동안에 이제 원내대표 하는 과정에서도 예.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말실수가 너무 잦아요. 그런 예. 부분이 있고, 또 자기 정치를 역시 좀 하려는 그런 욕구가 좀 네. 잠재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지금 적합도 이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배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라. 배신자 프레임을 또 한번 걸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은 늙은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려울 때 배신했던 분이 지지율 1위,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 자, 드디어 이제 경선 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 앞두고 경선 룰 현재가 당원 투표가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지금 당원 100%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최근의 추세, 오히려 국민투표를 높이는 그런 국민 여론조사 높이는 추세인데 현재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차기 지도부가 뭐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만 차기 지도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 과업이 뭔가요? 2024년 총선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당대표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예.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왜 국민의힘 그 각 지역에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100% 여론조사로 선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죠. 당원들만 모아놓고 경선 치른 게 아니고, 자, 그래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 중도층을 누가 잡아오느냐의 네. 싸움인데 그분들 잡아오려면 당연히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서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한 후보를 선택을 해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좀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자꾸 경선 논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문제 제기하는 것들 보면 결국 당원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지금 당대표를 내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체육관 투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당원들도 예. 그래도 뭐 당대표 정도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최종 목표는 총선 승리다라고 전제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냐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론조사 비중을 오히려 높여야 된다. 예. 차라리 100% 국민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편이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다음번 총선 승리에는 훨씬 더 유리할 예.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당 당명이 당원의 힘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힘이니까. 바로 그렇죠. 네. 자, 경선 룰 또 전당대회 시기도 좀 셈법이 당권 주자들마다 다릅니다. 당협 정비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래는 뭐 10월, 11월, 12월부터 내년 1월 또는 2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간이 좀 이것저것 정비해야 되면 4월까지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4월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너무 늦죠. 저는 너무 늦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요. 지금 왜 이게 시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냐면 유승민 전 의원은 빨리 하자고 그러는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저는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만약에 차출론이 나오면요.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 나오려면 나오자마자 또 나오긴 애매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장관을 그만두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 차출론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권영세 장관 같은 예를 경우죠. 들면 예. 원희룡, 권영세 뭐 두 분이 거론되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늦어지면 지금 그렇지 않은 대통령에서 브레이크를 건 게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광특위 가동을 해서 예, 당협위원장 사고 당협위원장들 다 임명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거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예. 지금 현재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해서 그거 잘 치르는 게 목표다.
그 정도만 해라 정도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 문제가 또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 당협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이거는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색깔이 강한 당을 만들기 위해선 당협위원장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분들을 많이 심어놓는 게 필요해요. 예. 나중에 이제 총선 치르기 전까지. 그래서 너무 늦춰지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춰지지는 않을 거다. 4월까지 제가 볼 땐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2월, 3월, 늦어도 3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또 주자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율하는 것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뭐 야권 안팎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을 앞둔 어떤 행보의 시작이다 윤 대통령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종우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보석이죠.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조금 전에 이제 그 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 책임당원 70%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의원이라든가 이 당원들 영향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 뭐 일반 당원들, 일반 책임 당원들도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치겠으나 그래도 당협위원장들이 지역당에서는 나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입김이 있다. 네.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금 구도가 나와 있잖아요. 6대4 정도로 친윤계가 6, 비윤계가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도는 앞으로도 잘 안 바뀔 거다라고 이제 일단 전제하고 네. 나머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원외 이제 당협위원장은 가능하면 다 친윤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예. 일종의 전략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을 직할체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당은 내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윤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조기에 과열되는 모습에 민주당은 좀 반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할수록 또 선명성 경쟁에 나설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중도층에 파고들 수 있는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진다 이런 분석인데 게다가 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당권 경쟁에 저렇게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도 걸 수 있고요. 자, 여당의 전당대회가 민주당에게는 소위 좀 남는 장사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주도를 해서 예. 당권 경쟁에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예.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윤승민 전 대표처럼 전 의원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분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고 네. 친윤 색깔이 강한 분을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하면 국민적 비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뭐 무리수까지 둔다면 그럴 그죠?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무리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하락하는 추세고 민주당은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이 추세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 진영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의 색깔을 바꿔야 네.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그거는 뭐 지지가 그러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중도진영 네. 같은 경우에 너무 실망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거 전당대회 하면서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는 개파 간의 싸움이 깊어지면 친윤 반윤의 대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도 진영은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볼성사나운 그런 또 그런 연출이 될 모습도 수도 볼 수 있어요.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를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야 그냥 다른 당의 일이지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권 경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